철이 없는 것일까요? 개념을 상실한 것일까요? 아시안컵을 하극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날려먹은 이강인 선수를 향해 전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도 슛돌이 이강인의 상식 밖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하극상의 정황들이 더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차 하극상의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입가경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개념 없는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극상 논란 따위는 이강인 선수에게 아무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이강인이 밝은 표정으로 팀 훈련을 소화하는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PSG는 19일 구단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낭트와 경기에서 승리한 다음날 훈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특히나 2월 19일은 이강인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이 오늘 23세가 됐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이강인의 활약을 담은 약 1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과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강인은 웃는 표정으로 해맑게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극상 논란이 터진 뒤 치른 경기 후 퇴근길 모습에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 휘파람을 불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판을 하던지 간에 신경 따위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은 주먹질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히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귀를 때린 것인지 아니면 니킥이나 하이킥으로 손흥민 선수를 가격한 것인지 정확한 상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당장 진상조사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이강인의 하극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를 치고 축구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음에도 대표팀에서도 이런 행보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의 인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발렌시아 시절부터입니다. 발렌시아 시절부터 팀원들은 물론 감독의 지시에도 불이행하며 팀의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강인 발렌시아 방출 전말을 보면 팀에서는 그를 팔아야 한다. 그는 매우 나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렐레보는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에 대한 비판 중 이강인의 자유계약 방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면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기대하던 유망주였습니다. 2011년 유스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받으며 자랐고 발렌시아 역시 이강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봐 바이아웃 8천만 유로 약 1130억 원을 설정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프로 무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9 시즌 1군 팀으로 승격한 이강인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 시즌 간 61경기 출전했지만 대부분 교체로 출전하며 점점 입지가 줄었고 결국 이강인의 선택은 이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했고 지난 여름갓 승격한 마요르카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상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마요르카의 이강인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FA로 풀어줬습니다. 2021년 여름 발렌시아는 재정 위기를 겪으며 주요 선수들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중 하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는 마르코스 안드레를 영입하며 유럽 선수가 아닌 자리 하나가 필요했고 이강인과 상호 계약 해지를 한 뒤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사실상 방출을 했고 FA 신분이 된 이강인은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로 향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역대급 유망주를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조항도 삽입하지 않은 채 떠나보내게 됐고 덕분에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이적료 없이 영입했습니다. 이강인이 떠날 당시 새롭게 팀에 부임한 보르달라스 감독으로선 어떤 영향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강인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오래가지 않아 이강인이 곧바로 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를 회상한 보르달라스 감독은 발렌시아 보드진이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강인을 팔겠다. 그는 나쁜 파트너라고 말했다. 나는 놀랐고 그가 최고임으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 팬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슛돌이가 그럴 리가 없다. 지시불이행이니 팀원과의 불안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차별을 당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응원을 했고 이 같은 응원이 독이 되어 지금의 버르장머리 없는 이강인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시에도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몇몇 베테랑들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감독의 지시까지 어겼는데 당시 랠리보에서는 발렌시아 감독이 지시불이행, 신체 부족, 나쁜 파트너로 팀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선수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은 선배 알기를 우습게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 간 불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과 5년 전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을 함께 뛰었던 선수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6월 20일 U20 출전 K리그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동료 선수들이 이강인에 대해 평가한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FC 서울 소속이었던 조영욱 선수는 당시 장난스럽게 웃으며 우리가 좋다 보니 강인이가 까부는데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대회 중이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고 예민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강인이는 모르고 장난을 친다. 선만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고 당시 광주FC 선수였던 엄원상 또한 가만히 밥 먹고 있는데 강인이가 말 좀 하지 말라며 쌍욕을 했다. 순간 너무 당황해 어안이 벙벙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오세훈도 이강인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응징했다. 한 번은 내가 울면서 인터뷰하는데 왜 우냐? 세훈아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같은 이강인을 두고도 선수들은 실력이 나이다. 이강인은 막내형이라며 치켜세워줬고 결국 이강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천둥벌거숭이로 자랐습니다. 오냐 키워놨더니 개념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을 일삼던 이강인은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하는 후배들에게 이강인이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월드컵이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대담한 플레이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지난 U-20 월드컵을 통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축구는 진정한 원팀이 돼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내 옆에서 함께 땀 흘리는 팀 동료, 내 앞에서 팀을 이끌어주는 코칭 스태프,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지원 스태프,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 발 더 뛰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U-20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저히 하극상을 일으킨 문제아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는 글입니다. 원팀은커녕 원팀을 망치는 이강인. 지금 상황에서 나서야 할 이는 이강인 측입니다. 이강인 측은 애매한 스탠스와 어설픈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명확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과 필요하다면 진정한 사과가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이강인은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손흥민과 대표팀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즉 진짜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를 사과 대상에서 빠뜨렸고 이강인은 하극상을 두고도 손흥민 형과 언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바로 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두가 더 이상 의문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미 민심은 이강인에 대한 응원을 철회하는 것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협회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이강인의 인성에서 비롯된 문제지만 시스템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이끌어야 하고 때로는 선수들 간의 규율을 제시하고 심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이끌어야 할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잘못된 리더십이 얼마나 팀을 심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선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부분을 들여다보고 대표팀 운영 방식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점이 있다면 도입하고 필요한 규율을 제시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협회는 선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후속 조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덮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돌입했는데 이번에도 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 내정된 감독을 선임해 일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